안녕하세요. 세브란스 병원 심장내과 교수 이찬주입니다. 오늘은 흔히 고지혈증이라고 알고 있는 이상지질혈증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지혈증과 이상지질혈증 용어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많이들 헷갈리시는 질문입니다. 우리 몸에 콜레스테롤이나 여러 가지 지방이 혈중에 많이 높아져 있는 상태를 고지혈증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여러 가지 우리 몸의 지질 성분들은 총 콜레스테롤, 또 HDL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이렇게 나뉩니다. 높은 경우 고지혈증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일부 지질 같은 경우에는 낮아도 병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사실 고지혈증이라고 부르는 게 좀 애매합니다. 조금 더 정확한 우리 몸에서 병을 일으키는 지질의 변화 상태를 통칭하면 이상지질혈증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조금 더 정확한 단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술, 담배도 안 하고 다이어트 관리도 꾸준히 하는데 이상지질혈증을 진단받았습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고지혈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물과 관련이 굉장히 높고, 우리가 얼마나 활동하느냐, 또 운동을 얼마나 하느냐, 또 유전적으로 우리 몸에서 이 지질 대사를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 굉장히 다양한 인자들이 영향을 줍니다. 아무리 본인이 술, 담배 안 하고 건강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도 콜레스테롤이나 지방질이 굉장히 많은 음식물을 섭취하는 경우에는 콜레스테롤이 또 높을 수 있고, 유전적으로 이러한 콜레스테롤을 잘 대사하지 못하는 이런 혈중의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유전자 이상들이 있는 경우에도 콜레스테롤이 충분히 혈중 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상지질혈증의 초기 증상이 따로 있나요? 병원에서 진단받기 전까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참 아쉬운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초기 증상이라는 게 특별히 없고, 또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하기 전까지는 일반적으로 알기가 어렵습니다. 간혹 유전적으로 혈중 콜레스테롤이 굉장히 높으신 분들 중에는 우리 몸의 인대, 아킬레스건이나 또는 팔꿈치 이런 데 인대에 황색종이라고 해서 이렇게 뭐가 툭 튀어나오는 결절 같은 게 생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게 콜레스테롤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은 굉장히 드물고, 진짜 혈중 콜레스테롤이 굉장히 높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는 이런 증상들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고콜레스테롤 혈증, 또 이상지질 혈증이 있다고 해서 증상이 특별히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하면서 체크를 해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상지질혈증을 진단받으면 약을 먹지 않고도 식습관 개선이나 운동으로 치료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상지질혈증이 생기는 가장 흔한 원인은 식습관 때문이고, 또 현대인들은 교통수단이 워낙 발달했기 때문에 운동을 많이 안 하고 자리에 앉아 있는 시간도 굉장히 많죠. 그런 것 때문에 혈중 콜레스테롤이 올라가고 중성지방 혈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기본적으로 식습관 개선이나 이런 운동 같은 것을 하는 것이 약물 치료와 병행이 돼야 됩니다. 뼈를 깎는 이 노력을 통해서 본인의 식습관 개선과 운동 습관 열심히 개선을 한다면 치료는 이 약물 없이도 가능하기는 합니다. 이상지질혈증은 다이어트가 필수라고 들었는데, 저탄고지 다이어트 방법도 도움이 될까요? 어렵고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선 다이어트가 필수 맞습니다. 그럼 다이어트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 가지 다이어트 방법들이 있는데요. 최근에 저탄고지, 탄수화물을 적게 섭취하고 지방을 많이 섭취하는 다이어트 방법이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체중 감량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 콜레스테롤을 혈중에서 조절을 하는데 체중 감량은 크게 효과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문제 중에 하나가 저탄고지 다이어트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탄수화물은 적게 먹고 지방을 많이 섭취하는 겁니다.
지방 섭취를 많이 할수록 당연히 혈중의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저탄고지 다이어트 같은 경우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다이어트 방법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권장하는 식습관은 무엇이냐? 진료 지침이나 이런 데 읽어보면 전체 우리 섭취하는 칼로리량의 30% 미만으로 지방을 섭취하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면서 그런 것을 하나씩 다 체크하면서 음식물을 섭취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탄고지 이런 다이어트보다 우리 몸에 필요한 여러 가지 영양분들이 다 골고루 들어있는 음식을 골고루 섭취를 하시고, 또 식이섬유 같은 것들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된다 정도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을 평생 먹어야 하면 부작용이나 내성이 생기지는 않을까요? 이렇게 아마 제 답변을 들으신 분들은 가지실 것 같습니다.